안녕하십니까? 해인사 홍제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암은 본래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56호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0년 9월 28일에 보물 제1300호로 성격 지정되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인 해인사의 산내 암자입니다. 창건 연대 및 역사는 전래되지 않고 있으나 사명대사가 입적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왕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여 자통 홍제 존자라는 시호를 내리고 비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이 암자를 홍제암이라고 부르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1614년에 해구대사가 사명대사의 진영을 봉헌하기 위하여 영당을 건립하였습니다. 홍제암은 해인사의 서편으로 일주문에서 한 200m 남짓 떨어진 곳에 있는 암자이며 특히 사명대사가 입적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이곳에 응거하던 사명대사는 강해군 2년에 속세 나이 67으로 입적하였는데 강해군은 스님의 열반을 애도하여 자통 홍제존자라는 이코를 내리고 이곳에 스님의 비를 세웠습니다. 그 뒤로부터 스님의 이코를 따라 이 암자를 홍제암이라 하였습니다. 사명대사의 비문은 홍길동전으로 더 알려진 석학 허균이 지은 것으로서 문장도 아주 빼어날 뿐더러 대사의 행장이 비교적 소상하게 적혀 있어 사적으로서의 값어치가 높습니다. 지금의 홍제암 건물은 최근에 신축한 것이며 암자 안에는 청어, 사명, 기어대사를 비롯한 묵큰 스님들의 영정을 모신 영자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동산에는 평범한 석중의 모습으로 만든 사명대사의 부도가 모셔져 있습니다. 현존하는 당으로는 100여평에 달하는 임법당을 비롯하여 영자각, 요사체 등이 있습니다. 임법당에는 홍제암, 편액이 걸려 있는데 보물 제130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법당 내에는 지장보살 및 후불탱화를 봉헌하고 있으며 영자각에는 16명의 고성 영정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 영자각은 영조 때 사명대사의 영정을 모시고 포충사라고 했으나 밀양의 포충사에도 사명대사를 모신 곳이 있다고 하여 이곳을 폐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영자각에는 청허, 사명, 영규, 하운, 화곡, 장섭, 송파, 평신, 정월, 부환, 보응, 도남, 모은, 예봉, 해은, 해활 등의 영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 암자에는 1612년 강해군 4년에 허균이 비물을 쓴 사명대사의 비가 있습니다. 이 비는 1943년 일본인에 의해 파괴되었는데 비문의 내용이 한국인의 민족혼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4조각을 내어 길가에 방치하였습니다. 강복 후 이 비문을 명월 땅에 보관했다가 1958년에 철봉으로 속을 연결하고 파손된 부분을 석회로 떼어서 현재의 위치에 세웠으며 사명대사 부도와 함께 보물 제130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높이 3.1m, 너비 1.2m이며 사명대사의 정기에 관한 기록 중 가장 오래되고 정확한 것입니다. 또 암자지산에는 높이 1.8m, 둘레 3.32m의 평범한 석종형 부도가 있는데 사명대사의 부도라고 전합니다. 홍제암 정문은 보성문입니다. 이 홍제암은 해인사의 서편으로 일주문에서 한 200m 남짓 떨어진 곳에 있는 해인사의 산내 암자입니다. 홍제암은 보물 제1300호입니다. 홍제암은 임진왜란 때 성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킨 사명대사가 선조대왕의 하사로
1608년에 창건하여 수도하다가 입적한 곳입니다. 1614년 강해 6년에 해구 선임이 영자전을 지어 서산 사명 영교대사의 영정을 봉안하였고 1674년에 현종께서 홍제암을 사액하였으며 그동안 6차례 보수하였는데 현종 건물은 당시 고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예산 조치로 1979년 10월에 완전 해체 복원하였습니다. 경내에는 보물제 1301호 사명대사 탑비 및 석장비가 있습니다. 사명대사 부도 및 탑비는 대사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으로 1612년 강해군 4년에 건립하였고 1943년에 일본인 합천경찰서장이 파손하였던 것을 1958년에 복원하였습니다. 부도는 사명대사의 사리를 봉안한 석조물로서 1610년 입적하신 해에 세워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인사 사명대사 부도 및 탑비는 대사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으로 부도는 사명대사의 사리를 봉안한 석조물로서 1610년 입적하신 해에 세워졌고 비서서 1612년 강해 4년에 건립되었다가 1943년에 일본인 합천경찰서장이 깨뜨린 것을 1958년에 복원하였습니다. 부도는 고려의 성탑 형식을 계승하여 3단의 연화대자와 종모양의 탑신, 둔중한 지붕돌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통 홍제존자 사명대사 석장비는 대사의 이름은 유정, 자는 이환, 호는 사명 또는 송운이라 하였고 성은 풍천 임시입니다. 1544년 선비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유학을 공부하였고 13세에 직지사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습니다. 1561년에 성가에 합격하였고 특히 시를 잘 지어서 당시의 문인대가들과 이를 교환하여 명청이 크게 떨쳤습니다. 1575년에 선종의 주지에 추대되었으나 이를 사양하고 묘황산에 들어가서 서산대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서산은 그에게 마음을 닦는 공부를 서서히 주었습니다. 대사는 크게 깨닫고 지금까지 흥미를 붙여온 문학과 학문에 대한 모든 상념을 버리고 마음 공부를 체험하기 위한 고행의 수행을 3년 동안 지속한 뒤에 다시 국내 여러 명산을 두루 다니어 수행을 계속하였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대사는 유전 사이에 있었는데 거절에 침입한 적진에 들어가서 적장을 설득하여 민인을 살상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선조가 어주에 피난했음을 듣고 수백 명의 성군을 모집하여 순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때 서산대사가 전국의 성군을 총지휘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늙었으므로 이 책임을 대사가 대신 맡도록 나라에 추천하여 대사는 이 성군을 거느리고 명나라 장군과 합세하여 평양을 수복하는 데 참가하였고 다시 도원수 건율의 후하에 들어가서 경상도 어령에 주둔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나라에서는 대사에게 당상관이 내렸습니다. 1594년 봄에 명나라 장군의 지시를 받고 부산에 있는 일본군 진릉에 들어가 적장 청청과 3번이나 회담하여 그의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이때 청청이 조선에 보물이 있느냐고 물으니 대사는 서슴지 않고 우리나라에는 보물이 없고 당신의 머리가 곧 우리의 보물이다 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대사는 군무에서 떠나지 않고 어떤 때는 팔공산과 금오산에 성을 쌓았고 또 명나라 장군 유정, 아기 등을 따라 전공을 세우기도 하고 힘주기도 하였습니다. 나라에서는 대사에게 동지 중추 부사의 관직을 내렸습니다. 1601년에 사절로 일본에 가서 가강과 만나 협상을 마치고 우리의 포로 1600여 명을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뒤에 가야산에 들어가 있다가 1610년 8월에
6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골은 해인사 서쪽 기슭에 부도를 세워 안치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자통 홍제존자라는 시호를 올리고 대사의 화상을 모신 곳을 홍제암이라 하였습니다. 대사가 지은 시들이 많았으나 분실되고 제자들이 수정한 사명집 7,000건이 있습니다. 1612년에 짓고 이를 세웠는데 이를 한글로 요약하여 이 비를 따로 세운다. 서기 1979년 12월 임창순 구격, 배제식 섬, 경상남도 세움, 풍화작용으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곳도 있어 옮기는데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1943년에 일본인 합천경찰서장이 파손하였던 것을 1958년에 복원하였습니다. 석장비는 사명대사의 일대기를 새긴 석조물로서 1612년 세워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통 홍제존자 사명대사 석장비명의 비신기부와 이수 부분으로 촬영해 보았습니다. 부도는 고려의 성탑 형식을 개성하여 3단의 연화대자와 종모양의 탑신, 둔중한 지붕돌을 갖추고 있습니다. 홍제암 대웅전과 조사슬 모습입니다. 대웅전 벽에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팔상도가 있었습니다. 대웅전 바로 옆에 있는 조사전으로 왔고 조사스님들의 진영을 봉안하고 있는 불화를 만날 수 있었고 특히 사명당 유정과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삼화상의 진영을 불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홍제암 조사전에는 사명대사 진영을 위시하여 임난 삼화상 진영을 비롯하여 여러 스님들의 진영이 봉안되어 있었습니다. 해인사 홍제암 석장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명품 청자나 백자라도 금이 가거나 수리한 흔적이 있으며 골통품 시장에서 쳐주는 값은 크게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온전했을 때보다 깨진 뒤 더욱 높은 값어치가 매겨지는 옛 사람의 자취도 없지는 않습니다. 경남 합천 해인사 홍제암에 있는 사명대사비가 그렇습니다. 홍제암은 해인사 일주문을 지나친 뒤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있습니다. 예전에 해인사에서 홍제암에 가려면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했지만 이제는 대형 버스도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넓은 길이 닦였습니다. 홍제암은 임진왜란 당시 바람 앞의 등불과 다름없었던 나라를 구해낸 사명대사 유정 1544년에서 1610년까지 계셨습니다. 사명대사 유정이 입적한 곳입니다. 강해군은 대사에게 자통 홍제존자라는 시호를 영정을 모친 영자전에는 홍제암이라는 편역을 내렸습니다. 대사를 기리는 자통 홍제존자 사명대사 석장비는 홍제암 오른쪽의 부도밭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종 모양의 소박한 부도는 홍제암 뒷동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612년 강해군 4년에 세워진 석장비는 높이 3.15m의 당당한 모습이지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면 비석 한가운데가 열 십자 모양으로 쪼개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석장비가 중요한 것은 사명대사의 일생을 어떤 기록보다 소상히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의 책방에 나와 있는 사명대사 전기는 대부분 이 비문에 나타난 삶의 궤적을 빼대로 약간의 문학적 상상력을 보탠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비문을 지은 사람이 교산 허균 1569년에서 1618년까지 계셨습니다. 교산 허군이라는 것도 석장비의 가치를 높입니다.
한글 소설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조선 사회의 모순을 비판한 홍길동전을 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교사는 비문에서 나는 비록 유가에 속하는 무리이지만 서로 형님 아우하는 사이로 누구보다 스님을 깊이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산의 비문에는 당시 사명대사에 대한 떡밥의 시선도 드러나 눈길을 끕니다. 대사가 중생으로 하여금 혼돈의 세계인 차 안에서 깨달음의 세계인 피 안으로 건네주는 일을 등한히 하고 구구하게 나라를 위하는 일에만 급급하였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살생을 금하는 불법의 수호자로 병장기를 잡아야 했던 사명대사의 고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을 것 같습니다. 석장빌은 일제강점기인 1943년 합천경찰서장이었던 다케우라가 내동강 내무로서 역사적 가치는 오히려 극대화되었습니다. 일경은 이때 이고경 전 주지를 비롯해 해인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17명의 항일 불교 인사를 체포하는 데 이른바 해인사 사건입니다. 외장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에 귀중한 보물이 있느냐고 묻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의 머리를 가장 귀한 보물로 알고 모두 노리고 있다고 일갈한 사명대사의 기계가 해인사의 불온한 분위기를 조성한 주범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앞서 일경은 1942년 항일불교 청년운동 조직인 만당의 근거지이자 독립운동 자금의 조달 창고였던 백산상해의 연락소였던 사천 다솔사를 급습했습니다. 다케우라는 합천에 부임하기 직전 사천 경찰서장이었다니 두 사건을 모두 일으킨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석장비는 1958년 오늘날의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영원히 아물 수 없는 상처가 남았지만 이 상처가 없었다면 석장비가 주는 감동은 조금 적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